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인 택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택시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계양구에 소재해 있는 그 개인택시 6개월 차 이승현입니다. 네. 대표님 전에 그 개인 택시 하기 전에 자격증 공부를 하시다가 개인 택시를 하시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니던 36년 근무했던 직장이 이제 KT인데, KT라는 직장이 일단은 그 건물이 이제 전부 그 다량으로 산재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건물 관리를 자회사를 이제 만들어주고 자회사에서 전부 건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각 건물마다 그 관리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실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관리실장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갖고 있는 자격증이 건물 관리에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소방 안전 관리,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 관리, 가스 안전 관리. 요게 이제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건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금 피크제 기간에 이제 정년하기 3년 동안 임금 피크제 기간인데 사실 그 직장을 내가 현역에 근무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 내가 뭐 월급 받으면서 생활에 대해 지장 없고 골프 신나게 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전혀 뭐 가정생활 영위하는 지장이 없는데 실제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짝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경우가 임금 피크제 1년차 지나고 자녀 기간 정년퇴직이 2년 남았을 때 내가 이제 나가야 되네. 이러니까 마음이 또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본 게, 그러면 내가 60세에 퇴직하고 나가면 그렇게 내가 힘들게 직장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조직 생활을 했는데 좀 그나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아파트 관리소장, 그 다음에 뭐 그 건물 관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워낙 자격증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부동산이, 우리 아파트에도 부동산이 5개가 있어요. 바로 있고 옆에도 있고 막 하니까, 실제 그분들이 돈을 버냐면, 뭐 실질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옆으로 찔러서 이게 들은 얘기 보면은, 사실 뭐, 돈 남는 거 없다. 거리가 없다. 100만 원도 못 번다. 요즘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도 실적으로 내가 젊어서부터 그 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실제로 분양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부장팀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으로 속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자금들이 도는데 그 자금들 틈에 껴가지고 실제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 공인중개사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지 실제 전파 하나 차려놓고 오는 손님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것도 뭐 쉽지는 않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아파트가 이름 말씀 안 드렸는데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아파트 제가 회장을 입대위 대표회의 회장을 제가 4년을 해봤어요. 4년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 구성되면 회장이 있고 그 밑에 감사가 있고 뭐 총무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대표가 있고 뭐 기술이사가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관리소장을 뭐 자기 어떤 그 수입물처럼 해가지고 뭐 요즘 많이 개선이 됐지만 뭐 그런 뭐 시달린 분이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내용을 또 알고 보니까 이 관리소장 되는 것도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 기회 좀 걸립니다. 내가 관리 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바로 뭐 큰 단지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300세대 이하 이런데 또 거쳐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소장은 주택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주택관리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회사에서 그분을 반력을 내줘야만 관리소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회사는 자체가 아파트에서 관리위탁 회사에 위탁을 주는데 이게 또 수시로 바뀌어요.
이제 2년, 보통 2년 계약을 하거든요. 2년 가면 A라는 아파트에 B라는 관리주택 회사가 계약이 돼 있다가 A라는 아파트에서 B라는 그 관리회사가 싫으면 C로 바꿉니다. C로 바꾸기 때문에 그 소장의 어떤 그 발령지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하면 다른 아파트도 또 발령을 받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내가 내용을 잘 아니까, 아, 이것도 입대위 이런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또 주민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해서 이제 편한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건물 관리 쪽으로 했고, 건물 관리를 하다 생각한 거는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건물을 갖고 있고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 관리하는 관리부장이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야, 일자리는 많니 했더니 이 관리 쪽에 이 빌딩 관리 쪽에 이쪽은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그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네가 원한다면 어디든지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취업이 이제 용이하구나 해서 실제 면접도 받고 우리 자회사 쪽에도 내가 여러 자격증을 땄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퇴직하시고 접수를 하십시오. 접수를 하면 결혼생이면 바로 취업이 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이 자격증을 따는 급여가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했는데 실제 봐가지고 야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다 200에서 230 그 관리실장인데도 그렇더라고요. 200에서 230이에요. 물론 4달 보면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출퇴근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까? 제 집 바로 옆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다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거리 동안 출퇴근하려면 내 기존의 회사에서 내 자가용 출퇴근용 쓰던 차를 갖다가 써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에서 230 받아가지고 차에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사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점심 제공하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점심 사 먹고 그러면은 실적으로 한 150, 170? 이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그 KT에 30년 근무할 때도 저희가 원래 호봉제였다가 연봉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내가 일을 많이 해도 호봉제 때는 봉급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연봉제 바꾸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니까 연말에 이제 인사고과를 잘 받아가지고 인사고과에 대해서 임금 인상이 그 고정적인 그 평균 임금 인상 전체에 대한 임금 인상이 있고 인사고과에 따라 성과제에 따라서 성과 그 인상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커요. 저희 회사 같은 4.2%거든요. 그럼 내 연봉이 4.2% 올라가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또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또 4.2%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진제로 가니까 엄청나게 연봉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이제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를 내가 뭐 취업하기 쉬운데 자격증 가지고 자격증 다 땄으니까 가면은 150, 170 받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해도 고정급이니까 그 봉급 이상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 대비 되어서 내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하면서 찾은 게 택시인데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6개월 차 지금 진행을 했지만 가장 좋은 게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 뭐 예를 들어서 3시부터 출발인데 3시 딱 되니까 뭐 배가 좀 이상하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한 2시간 시간을 휴식을 취하면서 옆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산책로에 여기 산보 한번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서 기분 전하고 팔 운동하고 뭐 허리 한번 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준비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시 하던 걸 5시, 6시에 시작하면 바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효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는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9시에 오픈해가지고 저녁에 10시, 11시에 한다면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 그 시간에 왔다가 문 닫아 있으면 사람들이 2번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라는 업은 내가 시간을 선정해가지고 실제 택시에 내가 시동을 켜고 운행을 하면서 손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택시라는 걸 놓고 보면 매출액을 내가 마음대로 제가
그 일하는 거에 따라서 그 크게 매출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벌면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입니다. 한 달에 한 300만 벌면 나는 만족이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스킬을 짜가지고 300만 원 매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을 지금 뭐 600 상회하면서 500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이 내가 선택한 어떤 일의 잡에 대해서는 중국 상위권을 나는 항상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제가 만 60세지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 조절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장점이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매출을 많이 하려면 많이 할 수 있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만 하는 여건이라도 그 정도에 맞춰서 또 일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택시도 하나의 자영업인데 다른 자영업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해요. 우선 뭐 적자가 난다. 그 다음에 자영업 알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그 알기에 이 전체 그 100개가 있으면 70개는 2년 내에 계속 이게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된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망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제 들어온 사람은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 근데 70%는 계속 돈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 확률로 봤을 때 3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중간에 뭐 명퇴를 했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저처럼 정년퇴직 한 사람들이 실적으로 그 업에 뜯어가지고 뛰어들어서 경쟁력 있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자영업 검토는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걸 하게 되면 저도 해야지 또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도 또 끌어들여야지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피곤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제 내가 혼자서 벌이를 했는데 집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는 가정을 지키고 애들 잘 키우고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을 갖다 또 집에 여러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좋고 해서 그럼 나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뭐냐 했더니 역시 개인 택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하고 보니까 제가 매출도 지금 뭐 매출 기준에 가지고 600을 상회하면 연봉 8천입니다. 지금 연봉 8천 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다니거나 뭐 순수익을 한 500이면 공무원 죄송합니다. 뭐 네이버에 자꾸 공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거의 뭐 계장급, 과장급 뭐 폐해를 받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개인 택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 개인 택시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행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 돈이 내 매출이 되는 거고요. 1년 뒤에 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 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제가 그래서 그 건물 관리가 가장 용이하다 해가지고 실적으로 뭐 가스 안전관리, 유물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 이렇게 세 개 세트를 갖다가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페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0 이상 절대 받을 수도 없고요. 250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격증은 그냥 고사에 이제 그 책상 보관함에 넣어놓고 지금 개인 택시를 즐겁게 아주 보람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하려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개인 택시를 알게 된 거예요? 개인 택시는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매출이 그렇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자격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저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뭐 다 주택관리사 책도 지금 이렇게 두꺼운 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트로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조건에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 업무 형태 그다음에 수입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소장도 큰 단지 이렇게 뭐 하는 관리소장들은 한 400만 원 이렇게 되지만은 조그만 단지는 250도 있고 300도 있고 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이제 결국 급여 때문에, 건물 관리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업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다른 사람보다 뭐 1,500, 2,000 더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런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택시 쪽으로 이제 검토를 들어가면서 실적으로 택시를 처음에 하면서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저도 주저주저 했는데 실적으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분들을 제가 컨택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동차 그 매매 그 전문 그 계약을 채우는 매매 상사가 있습니다. 그 매매 상사를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다 물어보고 알아보고 점검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냥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저도 판단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보니까 개인 택시는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매출도 자기가 하겠다라고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여쭤보지 개인 택시가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내가 돈을 법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얘기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래서 운행 시간을 갖다가 앉아서 7시간 하느냐 8시간 하느냐 9시간 하느냐 10시간 하느냐 따라서 매출이 다 틀리더라고요. 실시 7시간 그러냐면 7시간은 마켓밖에 매출이 안 올라와요. 왜냐? 시간당 이게 개념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시간당 그 전체 이제 시간별로 좀 틀린데 전체 하루 일과를 써매보면 25,000원 시간당 2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매출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날은 시간당 3만원 전체 써매가지고 10시간에는 30만원 버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매출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해서 내가 돈을 한 500만원 벌어야 돼. 또 저축도 좀 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자기가 신체 일정인 걸 갖다 니네만 잘 시간을 최소 하게 되면 500만원 순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500만원 순수익 적은 거 아닙니다. 중소기업체 웬만한 중소기업체 가면은 거기 뭐 이사급 그 봉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택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은 안 되고 내가 운행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한 만큼 내가 매출을 쟁취할 수 있는 게 택시다. 택시가 가장 장점이다. 내가 또 어느 정도 뭐 몇 년 지나가지고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 나는 한 300만 벌면 된다. 거기에 맞춰서 조절해서 300만 또 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이게. 식당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고정비 계속 나가는데 장사 안 되면 망하지 않습니까? 자, 택시 면허 지금 한 1억 뭐 상회하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그만두면 내 나중에 노후 자금입니다. 내 면허 팔면 돈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 힘없을 때 택시를 놓게 되는데 그때 돈을 내가 반환 받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겨둔 거 똑같아요. 내 노후 자금을. 얼마나 좋습니까? 망할 일 없고. 내가 나중에 택시 받나보면 1억이라도 돈이 나중에 들어오면 1억 가지고 와가 부부하고 나하고 우리 부부간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얼마든지 즐겁게 뭐 이렇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내가 9,200에 이제 제가 면허를 샀는데 9,200만 원 다 은행에다 맡겨놨다. 이건 다 언제든 내가 발생 돈이니까 나 그렇게 편하게 하니까 이거를 은행에다 맡겨놨지. 그다음에 뭐 착각 뭐 들어간 건 있지만 내가 실제로 하면서 매출 계속 올라오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주변에 그 동료들이 이제 통화를 하다 뭐, 택시 뭐 있는데 그리고 택시 손님도 이제 그런 사람 있어요. 중소기업 다니는데 3,500 받는데요. 기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도전하십시오. 분명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가 1시간당 버는 수입이 거의 정해져 있나요? 25,000원에서 3만원 그죠? 그것도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틀린데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대로 쭉쭉쭉 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중간에 뭐 확 쳐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하다 보면 노하우가 이제 쌓이는 건데 내가 지금 폴이 잘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 흐름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소변 같은 것도 이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소변 같은 건 남자들은 이제 생리적으로 약간 뭐 20, 30분은 또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좋을 때는 흐름을 타라. 그래서 그 흐름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뭐 그런 게 자기 이제 여기 이 지역에서는 바로 안 뜨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잠깐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하루에 그 운행 시간 실제 운행 시간은 내가 운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운행 시간을 봐가지고 10시간이면 10시간, 9시간, 1시간 자기가 그 패턴에 맞게끔 자기가 매출을 쟁취하는 거니까 그 기간에 자기가 흐름을 잘 조절해야죠. 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다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하는 것보다 개인 택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뭐 나름대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오늘 주제를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 와제입니다.